네,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죠. 전략을 정립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의 최창호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그래도 이벤트의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예. 네, 1900을 한때 위협하기도 했었는데 딛고 일어서서 조금 안정 찾는 분위기인데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띄거나 바닥을 다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궁금해하던데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반등 자체는 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필요했던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바닥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900선을 일시적으로 하야하고 있지만은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도 상당히 이벤트가 많고 전반적으로 국내 환경보다는 해외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또다시 1900선을 하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좀 바닥에 대한 심리라든지 본격적인 반등 혹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세적인 장보다는 변동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시장 대응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군요. 물론 이러다가 시장이 훅 막 이렇게 불하면은 굉장히 좋죠. 아, 예. 그거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자, 매크로 변수가 아직은 좀 넘어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군요. 자, 그렇게 보시는 좀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올해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던져진 화두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신흥국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연준이 의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컨센서스로도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물론 속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면은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이슈는 향후에도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신흥국 내 차별화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상당히 그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예외라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국가, 다시 말씀드려서 1년 내에 돌아오는 단기 외채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좀 적다든지 그리고 적자, 그러니까 경상적자,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이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위험 국가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아르헨티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하락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흥국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부호를 퀘스천 마크를 던졌는데요. 작년 연말에 비하면은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전 전망이 좀 많이 좀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티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또 이제 그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아직 오늘 준비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그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하는 것인데 지난 1월 중순을 고비로 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게 다시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완전히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려면 이게 반등으로 반전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검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경기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그 기후적인 요건, 악천후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2월하고 3월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것이 1월 고용이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건설 쪽인데 오히려 건설 쪽에서는 취업자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후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긴 하겠지만은 전적으로 기후 때문이라고도 평가하기에는 속단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 3월 지표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또 3월 FOMC에서도 이번 그 연준 의장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놀랬다는 표현도 쓰면서 향후 지표를 통해서 3월 FOMC를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검증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매크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이 선형 그래프가 사실은 한 번에 확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속도가 느린 편인데
그 시차를 두고 이 연말 연초의 그 계절적인 효과는 사실 이 계절 날씨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직은 좀 퀘스천 보호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2, 3월 정도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리스크 on이냐 리스크 off냐,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냐 마냐. 이 외국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 자본주의가 조금 이게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리스크 on을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을 조금 회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아직은 매력을 못 느끼나요?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자산시장,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플하게 접근하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 그러니까 신흥국, 그러면 선진국 쪽의 선호도가 높았고요. 주식 채권 보면은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선진국 주식의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들어서 자산 수익률이 지금 가장 높은 거는 그 작년에 가장 많이 하락한 금입니다, 금. 네. 금이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 수익이 난 것이 선진국 채권이고요. 나머지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선진국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금하고 선진국 채권이라는 것은 안전자산, 말씀하신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러한 자산이기 때문에 뭐 리버스 로테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올해는 선진국하고 신흥국 쪽에 어느 쪽을 선호하냐 하면은 선진국 쪽에 비교우위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식 채권이면 여전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식 쪽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외국인들이 예년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실적을 전망할 때 100조 원 시대 얘기를 계속 했지만 지금 아직 100조 원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실적 비중이 상당히 커진 걸 감안하면은, 다른 기업들까지 감안하면은 전반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실적 호조는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닝 쇼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2년보다는 실적이 더 떨어지는 감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3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또 한국 증시 하면은 가장 대명사가 저평가인데 이익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전반적으로 믿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한국 증시가 과연 저평가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지금 한국 시장의 어떤 어닝 그로스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좀 과거에 비하면은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국내 증시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순하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 가치, 환율도 볼 것이고 금리 추이도 볼 것인데, 아직까지는 적합성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그들도 이제 이 물음표를 계속 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두고서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똑같이 잣대를 좀 보는 것도 같아요. 예. 그들을 좀 설득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판매, 그로스가 늘어서 좀 좋다라고 네,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건 기업이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네, 자, 전략 잡아갑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역으로 상한선도 많이 막혀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코스피 기준으로 1950선 정도는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해야 될 지수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을 해드렸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던져진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매크로 금융 환경에 대한, 특히나 글로벌 환경에 대한 검증을 필요한 그러한, 따라서 투자가들이나 시장에서 확인 심리가 지금 시장에 많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한다면은 어떠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세 중심에서는 오히려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되는 것을 검증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셔도 좀 늦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어스무스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 애널리스트이시니까 이제 그거에 많이 근거를 하시고 자, 시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물 안의 개구리가 이제 우물을 벗어나면은 열심히 뛰겠죠. 아, 그럼요. 네. 예. 자, 마켓 진단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번 또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의 최창호 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